자, 안녕하세요. 헌전입니다. 오늘은 중국헌의 이제 진짜 마지막 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예. 제가 아까 메모장 켜놓은, 준비하면서 메모장 켜놓은 걸 이제 체크메이트 님이 보고 말씀하신 건데, 이따가 얘기가 나올 거지만, 실내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한장로드에서 뽑은 뽑기가 있었죠. 멍멍이 뽑기. 저는 실패라고 생각한 바로 그 뽑기. 그거를 그때 제대로 보여드릴 만한 여건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보여드리기 좀 귀찮았던 것도 있고. 예. 첫 번째 순서는 보여드릴 거 몇 가지 보여드리고, 두 번째 순서는 제가 생각한 특이사항들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진과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았던 사진과 동영상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이나 자막은 없을 예정이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이건 왜 이렇게 안 뜯어져? 못생긴 멍멍이 주제. 자꾸 떨어지고 말이야. 아야, 얘는 어디에 꼽주라는 건가? 뭐가 부러진 건가? 아닌데, 이게. 아무튼, 이 멍멍이가 있다. 일본 멍멍이. 얼마였더라? 꽤 비싼,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비싼 뽑기 돈을 주고 뽑은 멍멍이가 있고요. 이게 1번. 2번은 이제, 이거 진짜 갖고 왔어요. KFC, 베이징 올림픽 버전 봉투 기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언제 버려질지 몰라요. 혹시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판매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국에 이제 팜마트라는 가게가 되게 많은데 거기서 이제 피규어를 많이 팔아요. 중국 브랜드로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서 파는 스누피 피규어를 한번 사와 봤습니다. 아직 뜯지 않아서 뜯어보려고요. 위에 이렇게 가위 표시된 그 절단선이 있네요. 얘를 뜯으면 이 우리 과자 뜯는 것처럼 이 빨간 줄이 붙어 있는 그거네요. 피규어 언박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이런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방부제 같은 게 들어있고. 과자는 아니겠지? 피규어가 아니라 과자였다? 뭔가 이런 카드도 하나 있고. 각도를, 빛을 안 받는 각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얘는 발판과 이 노란 친구가 들어있고요. 야호! 자꾸 떨어뜨린다. 발판과 이 노란 친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노란 친구가 있는 거면 스누피가 들어있겠네. 여기 목록이 있거든요. 목록에 지금 노란 친구가 조그맣게 같이 있는 게 한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네. 애초에 이거네. 이게 들어있는 거네. 그 종류 중에. 아스트로넛 글로리. 그래서 요 친구가 요런 거럼 들어있다. 만듦새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은데? 모자도 내려가나? 움직여. 모자도 이렇게 쓸 수 있고.
발판에 발을 딱 맞추면 세워질 테고. 세워지겠죠? 세워져라, 얍! 예! 부러지는 거 아니겠지, 이러다가. 이 방향이 아닌가? 됐어. 이렇게 발판에도 세울 수 있다. 노랭이 친구도 꽂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노랭이 친구 너무 작아서 이제 부러질 것 같아. 노랭이 친구는 이 동그란 게 좀 맛이 간 것 같은데. 됐다. 이렇게 완성. 귀엽다. 만족. 멍멍이는 이걸 어디다 꽂는 거지? 어디다 세우는 거지? 뭔가 꽂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아, 요렇게로 발에다 요렇게로 끼우는 거네, 발에. 써진 않는데 근데? 한 파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쓰긴 쓰네. 아유,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 플레이가 많이 나왔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메모장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제 또 중국 문화가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생각나는 대로 조금씩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은 회사 가서 들은 얘기인데, 뭐,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가서 보거나 들은 거거나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출장을 잘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저도 출장을 가보니까 약간 손님한테 담배를 권하는 문화가 많이 있고, 아까 이제 체크메이트님 물어보신 것처럼 실내 흡연이 가능합니다. 같이 써 있구나.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떨이, 우리나라 이제 저 완전 어릴 때나 보던 그런 실내 흡연과 재떨이를 준다던가, 호텔에도 재떨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신기했다. 식당에서도 담배 많이 피고요. 출장 가서는 이제 담배 피면서 그냥 업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담배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중국 남자들은 담배를 진짜 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흡연자 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여자는 물어보니까 여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남자에 비하면 많이 안 핀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좀 많이 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한 개 피씩 줘요. 출장 가면은. 그래서 약간 예의상 받아놓고 피진 않았는데 안 받아야 되는 건지 안 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문화하고 중앙선 점선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올렸죠. 그리고 쇼핑몰 내부에 뽑기가 많아요. 아까 제가 말한 이런 피규어 뽑는 그런 뽑기가 많고 나중에 사진 보면은 사진도 있어요. 뽑기에 대한 사진도 많고 1층에 특히 팝마트 가게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냥 쇼핑몰 1층에 피규어 가게가 있어요. 팝마트 말고도 이제 다른 가게들도 있기도 하고 이런 꼭 그 스누피 같은 게 아니라 약간 흔히 말하는 이제 씹덕스러운 그런 것도 팔아요. 원피스나 뭐 이런 거 드래곤볼 이런 거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쇼핑몰 내부에 자동차나 기차 같은 애들 타는 그 조그만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장사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람을 많이 안 찍다 보니까 일단 쇼핑몰 내부에서 촬영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이제 제가 봤던 내용에만 있는데 거의 뭐 가는 데마다 있어, 가는 데마다. 장난 아니다. 그리고 QR페이가 엄청 많다. 주차장도 QR페이, 대중교통도 QR페이, 택시도 QR페이, 뭐 음식점에 가도 QR페이, 카페에 가도 QR페이. 근데 또 현금 받는 데는 현금 받고 QR로 주문 받는 데도 있고 자판기도 QR. 이 한직로드 한장로드 가가지고 뽑은 이 멍멍이는 QR로 뽑기를 올렸죠. 그리고 대리기사나 싸제 택시도 많고 그러니까 싸제 택시 자기 차로 그냥 택시 하는 그런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리기사는 우리나라처럼 약간 업자가 이제 저 뭐냐 뭐 그런 거 타던데 스타렉스 같은 거 타고 이동을 많이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서 뭐 안양까지 대리를 했으면은 다시 뭐 원래 서울 사람이면 대리기사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차는 없지만 그런 게 있는데 시내에 있는 대리기사는 뭐 저는 이제 계속 중국 기준으로는 시내에 있었으니까 시내 대리기사는 다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거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차에다 싣고 자기는 그거를 타고 이제 다시 딴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하더라. 이것도 QR코드로 결제하는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 이런 것도 뭐 그 프로그램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냥 카카오페이로 싸주거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전동 킥보드. 신호등이 타이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빨간불 몇 초 남았다. 몇 초 뒤에 초록불 될 거다. 초록불이 뭐 몇 초 남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경적이 약간 알람 목적으로 하고요. 혼돈의 교통이라고 써놨죠. 혼돈의 교통. 아, 막 그냥 막 들어올 때가 많아. 약간 흔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이제 부산식의 운전이 약간 돼 있다. 흔히 이제 그냥 자기가 차선 바꾸고 싶으면 막 보지도 않고 할 때도 있고. 아무튼 나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주변을 잘 안 살피는 경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적을 울리면 나 여기 있다 아니면 내가 너를 앞지를 거다 뭐 차선을 바꿀 거다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뒤에 있다 보통. 우리나라보다는 경적을 많이 울리고 인도만큼까지는 아니었다. 인도는 장난 아니다. 호객행위라고 해야 되나? 식당, 쇼핑몰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호객행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애초에 식당 앞에 이제 손님을 안내하는 목적 겸 호객 겸 해가지고 직원들이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가 많고 아니면 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이제 막 뭐 전단지를 줬나? 전단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가게 뭐 어때요? 와보세요. 드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말도 많이 걸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특히 쇼핑몰 같은 데 보면 마사지 기계가 많아요.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누워서 하는 그런 마사지 의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목욕탕 간지 오래됐는데 목욕탕 가면 예전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게 쇼핑몰에도 엄청 많아요. 그냥 한 군데 한 3개나 5개 정도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곳곳마다 꽤 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용은 안 해봤는데 QR코드로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냥 안 켜놓고 앉아있는 건지 몰라도 앉아있는 사람이 간간히 있었다. 그리고 고속도로라고 해야 되나? 자동차 전용도로 가면은 고속도로인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아무튼 하이패스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ETC라고 부르고요. 뭐 일렉트릭 뭐 트래픽 뭐 머시기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차단기다. 약간 주차장 차단기보단 빠른데 한국으로 따지면 그거보단 짧고 빨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30km로 지나간다던가 뭐 최근에는 이제 80km로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생겼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그냥 찍고 지나간 스타일은 아니고 무조건 차단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짜장면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진이 있는데 처지에서 한국 짜장면 차림과 비슷하다. 짜장면도 있고 양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면을 비비려고 이제 젓가락을 딱 넣는데 딱 면이 한 덩이로 딱 들려. 뭐지? 근데 짜장면보다 또 면은 얇아. 면이 한 덩이로 들어져서 나는 면이 식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면은 따뜻했어. 맛은 짜장면과 꽤 달랐다. 양념 색깔도 좀 까만 게 덜 까만보다 갈색에 가까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은 양파랑 춘장이랑 단무지랑 해서 원래 그 배달시키면 또 주잖아요.
근데 중국 양파는 좀 매운 양파가 많다고 하더라. 그래서 매웠다. 양파를 집어 먹었는데. 그리고 빨간 국물. 빨간 국물도 있어서 이제 한국 짜장면 같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빨간 국물, 짬뽕 국물인 줄 알았는데 김칫국 국물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 맛은 중국의 짜장면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혼종이다. 그리고 그 가짜 술 우리나라에서도 가짜 고량주 이런 거 많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실제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는 보통 가면 뭐 술을 뭐 소주 뭐 참이슬 뭐 몇 병 뭐 소맥 말면은 뭐 하이트 몇 병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진짜 한국 식당 가서 소주 먹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거기서는 이제 고량주나 백주 빠이주라고 하나 꽈이주라고 하나 그걸 많이 먹었는데 보통 가져가요. 가져가거나 없으면은 나가서 술 가게에 가서 사와요. 술이랑 약간 담배랑 차 같은 거를 파는 그런 술 가게가 많아요. 우리 옛날 담배 가게 같은 스타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더 전 얘기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미성년자도 술을 구입할 수 있을 때 이제 슈퍼 가가지고 술 심부름을 많이 하곤 했는데, 아무튼 식당에 술을 가져가더라. 그리고 잔을 달라 그러면 줘요. 이게 당연한가 봐,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같으면 식당에서 약간 술을 많이 먹어야 이득이 많이 될 텐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차가 최신 차도 아니고 제가 IT에 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동차 내비가 이제 스마트폰 연동이 되고 폰 내비가 그냥 화면에 바로 떠요. 뭐 자체 내비가 아닌 것 같았어. 그냥 그 내비가 스마트폰 연동해가지고 그냥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 마스크는 대부분 파란색 치과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한국인인 제가 가져간 마스크는 다 하얀 마스크라서 약간 이 부분도 눈에 띄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스크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하면은 한 시내 기준으로는 한 반반 정도 마스크를 쓰는 것 같았어요. 거기는 우리 제로 코로나를 이제 추진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제로 코로나 뭐 어디 지방에 갔다 온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으면 실제로 마스크 별로 안 쓰고 다녀도 뭐 문제는 없겠죠. 그래도 마스크는 쓰는 게 안전하다. 그런 누가 어디를 갔다 왔을지 모르기 때문에. 출국할 때는 QR코드 하나 작성하고 출국용으로 또 작성을 했어요. 처음에 했던 그 녹색 코드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QR코드 하나만 하면 되고. 몸수색을 되게 샅샅이 했다. 그리고 몸수색 하는 사람의 대기 자세가 빡세다. 그러니까 이 그 금속 탐지기 문이 있잖아요. 그걸 지나서 내가 손을 벌리면 이제 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냥 뭐 안 하거나 아니면은 해도 그냥 살짝 만져보고 마는데 되게 꼼꼼하게 내 몸을 앞면 뒷면 해가지고 다 이제 주의 깊게 살피더라 라는 거였고 이 이제 제가 이제 보안문 건너편에 이제 그 대기하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대기 자세가 딱 뒷짐을 쓰고 이러고 계속 서 있어. 대기 자세가 이거야. 뭐 여유롭게 뭐 잡담을 하다가 오세요 오세요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어 계속. 약간 이 모르겠어. 의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의전이래. 뭐 어쨌든 그런 뭐라 그러더라 군대에서. 아무튼 그런 격식을 차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약간 막내 계열들이 이런 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기 자세가 되게 빡세고 나중에 가서 봐도 제가 갔던 그 금속 탐지기 문 줄이 약간 사람이 많이 안 오는 줄이었거든요. 약간 제일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근데 사람이 없을 때도 계속 대기 자세를 이제 잘 지키고 있더라. 그런 부분이 놀라웠다. 이거 말고도 아마 많을 텐데, 뭐, 얘가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메모장이 끝났고, 사진 아니면 동영상인데, 사진을 먼저 하고 동영상으로 갑시다. 사진은 내 편집할 게 생기면 안 되는데. 사진은 지금 시간 순서가 복잡한데 그냥 처음부터 보면서 대충 말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그 번역했던 거를 스크린샷 따서 나중에 혹시 시간 날 때 격리하면서 읽어보려고 해놓은 건데, 뭐 집중격리, 건강관찰, 뭐 확약서라고 해서 팝하고 자동 번역을 한 거예요. 중국어인데다. 뭐 내가 준수하고 체온 측정하고 뭐 잘 따른다 뭐 이런 걸 작성해서 제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안내문들을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놨고, 자동 번역이다 보니까 약간 글자에 이제 이쁘게 안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에어리 슛 첫날 갔던 저 처음 상해에서 격리 숙소에서 이제 약간 숙박비를 QR코드나 이런 계좌로 넣어달라라는 걸 했는데, 저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계좌로 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카드로 계산을 나중에 했나?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튼 중국인들 기준으로는 디폴트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한가 봐요.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알아서 하는 거니까. 얼마인지만 이제 알려주면은 담당자가. 그리고 첫날 갔던 그 상해 격리 숙소 개성 내용인데, 뭐 알코올 볼 이런 걸 주고, 요오드 이제 면봉을 주고, 이제 소독 분이라고 돼 있는 걸 주고, 이런 거 빨리 넘기고. 제 개인 정보가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잘라야 던가. 뭐 여러 가지 격리 뭐 물품 금지 목록 이런 걸 겁니다 아마. 물자를 이제 받을 수는 있긴 해요. 외부에서. 그리고 요거는 약간 창조에서만 쓰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쓰는 약간 우리나라 그 카카오 QR 코드, 우리나라에서 이제 QR 코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 코로나 출입 관련된 QR 코드죠. 이게 그건데, 이 초록색 이 원과 화살표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움직여서 이제 얘가 스크린샷인지 실제 화면인지 알 수 있고, 여기 이제 뭐 내가 이제 뭐 14일인가? 14주인가? 14일인가? 방문했던 이제 도시들 목록이 딱 나오고요. 이거는 스크린샷이라서 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짜장면. 짜장면이 있고, 빨간 국물이 있고, 단무지랑 양파도 있고, 이 계란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딱 완전 우리나라 짜장면이네 했는데, 얘는 김치국이었고, 양파는 매웠고, 짜장면은 맛이 달랐다. 면 푸니까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콘텐츠를 만들려다가 말았는데, 자동차에 이런 식으로, 뭐랄까, 스티커를 꾸민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십덕 문화나 아니면 완전 회사 이름이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그렇고 매우 드물잖아요. 특히 십덕용 그런 스티커는 저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봤는데, 살면서. 여기는 이런 게 간간히 보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이런 차량을 꾸미는 문화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우리나라보단 확실히 많고, 좀 이런 그냥 뭐 꼭 그런 게 아니어도 그냥 이런 그냥 꾸미는 인테리어 느낌으로 하는 것 같다.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디 한적한 곳인데, 약간 예전에 방콕이었나 어디 가서도 이제 쇼핑몰 가서 보고 약간 놀라웠던 건데, 우리나라엔 아마 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쇼핑몰에 가면 이런 공간이 있을 만한 게 없는데, 어린이 놀이 공간이 따로 있어. 이런 식으로 장난감 이런 거 뭐 칸마다 있고, 어 이런 데서 이제 애를 놀게 하는 그런 게 있죠. 약간 애들 노는 공간이 꽤 많아. 쇼핑몰에. 그런 공간 모여 있는 데가 꽤 있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 설명이 제가 잘 못하는데. 그리고 이게 옆에 있는 어항인데, 약간 이제 일본 애니에서나 많이 보던 그 붕어 이제 축제 때 붕어를 이제 뭔가 얇은 종이가 있는 이걸로 뜨는, 그건 아닌데 실제 이제 그물로 많이 뜨긴 하는데, 뭔가 물고기를 뜨는 이런 놀이 문화가 좀 있는 것 같다. 애들 노는데. 요게 이제 아까 옆에 요거거든요. 아무튼 무슨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놀이나 아니면
붕어를 잡아챌 수 있는 그런 놀이문화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아까 말한 팜마트 1층에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 쇼핑몰에. 팜마트가 되게 많다. 그리고 요거는 쇼핑몰 안에 있는 코인 노래방인 것 같아요. 상당히 뭔가 전문적인 기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스만 딱 하나 있었어요. 사진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런 쇼핑몰 안에 이런 부스가 하나 딱 있었다. 확대는 어지간하면 안 해야겠다. 요거는 이게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를 아파트마다 충전하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얘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가끔 보이는 이제 차 위에 이제 햇빛 가리개가 있는 그런 스타일 느낌인데 오토바이 주차장 같아요. 지금은 안 쓰고 있는 데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 주황색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를 꽂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이런 거에 꽂아서 충전을 하나 싶더라고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파트 이런 데를 찾아서 이런 거가 있는지 보려 그랬는데 저는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하는 것처럼 뭔가 엄청 큰 설비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냥 220V 꽂는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제가 그거를라고 인지를 못해서 못 찾았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요 신호등의 숫자 빨간 등이 지금 4초 남았다. 5, 4, 3, 2, 1 하면 이제 초록색이 딱 켜져요.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런 그 자동차 신호에도 이런 타이머가 달린 경우가 100% 있는 건 아닌데 꽤 있다. 요거는 이제 새해였나? 춘절? 설날 온다고 뭐 이런 거 막 달아놓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빨간 봉투. 그래서 무슨 뭐 신춘 뭐 이런 게 써 있고. 이런 낑깡나무 같은 그 제가 있는 호텔에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큰 화면이 있고 앞에 무대가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런 식으로 이 낑깡나무를 이렇게 갖다 놓은 쪽에 있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낑깡나무를 이런 식으로 뭐랄까 장식에 활용을 하다니 신기했다. 귤도 우리나라 귤이랑 좀 많이 달랐어요. 먹는 귤도. 씨 있는 귤도 많이 있었고. 귤인지 오렌지인지 잘 모르겠고. 아, 이건 개인정보. 뺐어야 되는데. 편집 포인트. 아, 편집 포인트 있는 거 너무 귀찮은데. 여기는 창저우 북역일 겁니다. 기차역일 거예요. 기차역이 다 이러고 커요. 엄청 커요. 엄청 크다. 멀리서 보면 더 크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도로명 주소 알려주는 그런 거. 이런 식으로 타이머가 있는 경우가 많다. 옆에도 타이머가 얘를 찍으려고 했나 보다. 둘 다 타이머가 있다. 그리고 KFC도 키오스크가 있고 아저씨가 후덕하더라. 요거는 상해 2터미널 왔을 때 찍은 것 같은데 김종국 님이 광고 모델이 된 것 같다. 요게 이제 상해에서 2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중국식 음료와 이 고기면 세트 메뉴였고요. 처음으로 제가 커피를 안 먹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본 제가 아는 체인점은 스타벅스였는데 스타벅스를 돈이 남아가지고 공항에 있는 스타벅스를 처음 가봤다. 이제 새해라고 이런 골든 로스티드 아몬드 라떼하고 린치 루비 초콜릿 라떼하고 포춘 체스트너트 라떼 이런 세 개가 약간 새해 특별 상품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먹었고요. 리치가 약간 딸기색이라 맛있어 보여 먹었는데 딸기 맛이랑 전혀 상관없었다. 리치가 뭔지 이름만 많이 들어보고 잘 몰랐다. 향이 독특하죠, 리치가. 제가 탈 비행기를 찍어 본 거고요. 비행기 타서 찍은 거고 돌아올 때는 사람 승무원 복장이 정상이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했네. 15A인가 14A에 앉은 분이 참 아름다워서 번호를 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했지만 따지 못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창가에 앉아서 봤는데 참 아름다웠다. 얘는 찍고 나서 알았는데 산에 눈이 쌓인 그거더라고요. 우리나라 남쪽이면 지리산 쪽이라는데 지리산 쪽까지 안 갔을 것 같은데 더 왼쪽에 뭔가 높은 산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더 잘 보이죠? 아, 이게 아름다웠다. 석양이 지는 것도 아름다웠다. 여러 번 찍었다. 여기는 이 도로로 보건대 약간 저 군산에 있는 새만금? 새만금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바다에 엄청 길게 돼 있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남쪽이었던 것 같고 새만금 지역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찍어봤고 내가 갔던 출장 같은 데가 요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시내가 이제 조그맣게 있고 읍내 시내 이런 게 있고 요게 이제 공장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요거는 왜 찍었냐면 아니 우리나라 이 항공 비행기에서 보면 엄청 작잖아요. 근데 이 노란 네모 진짜 딱 네모네. 완전 네모난 노란빛이 큰 게 있어.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있어 저게. 진짜 그냥 아니 건물이 지금 요만한데 요만하고 불빛이 요만한데 이 노란빛이 엄청 커. 예. 이게 너무 신기했다. 도대체 이거 무슨 건물인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큰 빛을 계속 낼 수가 있지? 저렇게 크게.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한 번 더 찍었고. 석양이 진다. 카메라 이 채도를 조절을 잘못하면 요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요 빛이 비치는 이 날개. 약간 턴을 할 때 이 빛이 비치는 요 날개. 그 철의 약간 이 빛감, 색감이 좋았다. 얘는 그건가 보다. 약간 이 구름이 꼭 지평선 너머에 있는 그 숲의 나무들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땅이 있는 것 같아요. 구름이 아니라 그냥 너머에 나무들이 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하늘인가 아닌가. 우리나라 오면은 특별검역 신고서 이런 거를 적어야 되고요. 종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검역할 때 그냥 특별한 지역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서 온도 자동으로 찍히는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국할 때는 검역하고 이미그레이션하고 세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는데 그 세 단계가 조금 이제 많이 빡빡해졌다 이런 느낌. 이미그레이션은 똑같고요. 검역이 빡빡하고 멍멍이가 검사를 하더라고요. 마약 검사를 하는 건지. 멍멍이가 나와 있었다. 너무 귀여웠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거는 항공기에서 줬나? 아무튼, 하고, PCR 음성 확인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 세 개를 제출해야 된다, 검역관에게. 검역에만 이 세 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보다는 아니고, 비행기가 많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찍어놨습니다, 요거는. 아닌데, 그냥 내 짐 찾는 걸 찍었나? 아무튼 찍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도 우리나라처럼 경기도로 가는지 뭐 인천으로 가는지 마지막에 분류를 해요. 저희 출국장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이제 그 입국자 전용 버스를 타고 아마 귀가를 시키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자가용을 제 가족이 이제 당일에 가져와 줘가지고 타고 가라고 하고 이제 본인은 대중교통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했어. 아무튼 자가용을 타고 갔는데 마중 나오신 분이 있으면은 마중 나오신 사람이 이 사람들 모여 있는 데까지 와서 너가 이제 마중 나온 사람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차를 하려면 여기다 해라. 이런 안내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첫 격리 할 때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자가 격리할 때 첫 외출을 한 거죠.
오자마자 이제 다음날에 PCR 검사를 하러 보건소에 갔는데 그때 찍은 탄천의 모습 눈이 많이 왔었죠. 요거는 우리 집에 있는 개발 선인장인데 꽃이 잘 폈더라. 요거는 설날에 혼자 떡국을 먹었다. 집에서 챙겨준 그거가 차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음식들이. 그래서 떡국을 해 먹었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 12월 22일에 지진이 있었다. 근데 난 지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잠만 잘 잤다. 또 이날 술을 안 먹다가 좀 먹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건물이 흔들리는 걸 느끼긴 했는데 제가 잘라고 누워있던 것도 있고 술을 먹었던 것도 있어서 아 내가 술 취해서 그런가 막 흔들리네 이러고 잤거든요. 그래서 다들 지진을 느꼈는데 나만 못 느꼈다. 안심하고 푹 잤다. 무슨 스크린샷이었지? 기억이 안 난다. 요거는 이제 제가 공원들 촬영하러 다닐 때 25,000보를 걸었다. 요거는 이제 처음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그 1시간 반 기다린 줄을 한번 찍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말한 QR코드 중에 하나인 주황색 QR코드. 고 이게 급하게 먹은 이걸 또 사진을 찍었네. 급하게 먹은 롯데리아, 한국에서 먹은 롯데리아였고요. 양념 감자가 맛있죠, 저는. 양념 감자 좋아합니다. 롯데리아 가면.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탈 때도 줄을 많이 섰다. 그리고 아까 이제 15A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뭔가 완전 내 스타일? 마스크를 써서 이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내 스타일일 거라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또 물어보는 게 민폐일 수도 있고 이 운동도 안 하는 게이머 아저씨가 물어보면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쫄보이기 때문에 치킨이기 때문에 못 물어봤다가 근데 또 계속 물어봐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그 이제 짐 검사 세관 나가기 전에 짐 검사하는 거였나? 짐 검사도 다 하더라고요. 그 세관 그거 스캔하는 거. 그때 이제 줄을 서는데 그 사람이 내 뒤에 딱 있을 뻔했는데 그 세관 줄을 나눌 때 그 사람이 원래 바로 내 뒷자리라서 아, 이 줄을 쓰면서 물어보면 되겠다.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뭐 몇 살인지 뭐 게임 좋아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이제 번호를 따도 되겠냐고 물어봐야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실제로 실천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했는데 아쉽게도 내 바로 뒷사람인데 줄을 딴 데로 서가지고 또 못 물어봤다. 이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출국할 때 찍은 비행기 사진이고 출국할 때는 이제 승무원들도 이런 옷을 입고 이 페이스 쉴드도 하고 있네요. 이쪽에 보면은 페이스 쉴드까지 얼굴이 나올까봐 뒷모습을 일부러 찍었고 아무튼 이런 방역복을 입고 우리는 아닌데 입고 공항에 가도 직원들이 다 이 상태로 우리를 맞아준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했다. 아, 도착해서 찍은 거구나. 도착해서 이제 중국 상해공항에 있는 이제 이 밑에 있는 직원들조차 이런 걸 다 쓰고 있더라. 그게 신기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이제 PCR 검사하는 그 병과 이제 종이를 줬다 이거고요. 여기에도 이제 바코드가 찍혀 있고, 내 이름이 나와 있네.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오게 했는데 살짝 나오네. 아무튼 하고 이제 이게 건물 밖이죠. 요게 이제 건물 지붕인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밖에 세우는 이제 그런 건데 노 포토그래피라고 돼 있지만 찍어버렸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줄 서서 안에서 검사를 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동하는 길은 버스 타러 가는데 에어포트 버스 같은데 타러 가는 데를 가는데 이런 식으로 다 가둬놔서 우리만 딱 이동하고 이제 입국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게 딱 돼 있어서 약간 진짜 수용소 가는 느낌이 들었다. 버스를 탔다. 버스 타기 전인가? 타고 나선가? 타기 전일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버스였나? 버스를 타면 또 앞좌석하고는 또 이렇게 가림막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직원이 앉죠. 방역소라고 해야 되나? 공항 직원? 아무튼 그런 사람이 앉고 우리는 이제 뒤에 따로 모여 앉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것들을 또 주는데 중국어로 줘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번역을 잘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상해 숙소에서 줬던 밥이죠. 밥과 생선과 콩나물과 오이, 오이예요. 따뜻한 오이. 그리고 계란찜, 바나나 이렇게 줬습니다. 저건 뭔지 모르겠고. 다른 끼고요. 피망 같은 거였나? 피망 계란 약간 볶음이었고 고기 같고 두부 안에 고기가 있었나? 얘는 배추 볶음 같은 거였고 난장판이 된 내방. 아침에는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 간단하게. 점심 저녁은 이런 스타일로 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나갈 때 도대체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아마 이런 건물에 있었을 것이다. 알고 보니 폭스바겐 브랜드 트레이닝 센터 샹하이라는 곳이었다. 내가 나갈 때 알 수 있었다, 이것도. 요거는 그 버스, 아까 말한 상해 숙소에서 나와서 창저우로 가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대로 가서 또 버스를 타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이런 다리가 이뻐 보여서 탔다. 그리고, 조경 얘기를 아까 안 했네. 조경을 어지간하면 이 일자 컷으로 조경을 다 해놨어, 도로를. 시골 가도 이게 손질이 돼 있는 게 딱 느껴져. 일자 컷을 해서 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눈에 띄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조경에 뭐 인력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경에 되게 꾸준히 관리하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제 창저우에 있는 숙소에 도착했다. 버스가 이제 주차하려고 아마 요로 이렇게 들어갔나? 그랬던 것 같아. 여기에 섰나?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여기는 뭐였더라? 샹하이, 아니, 창저우 솔룩스 인터내셔널 호텔, 아닌데 앞에가 뭐 있었는데 그랜드였나? 그랜드 솔룩스 인터내셔널 호텔 창저우였다. 격리 숙소는. 격리 숙소 들어가서 한컷 찍고 물도 여기 많이 있고 밥도 몇 번 찍었죠. 만두 파티 금요일 저녁이었나? 매주 금요일 저녁이었나? 만두 파티라는데 저는 만두피 얇은 걸 좋아하는데 여기 중국 만두는 대체로 만두피가 두꺼워가지고 좀 별로였다. 왜 만두 파티를 하냐? 이 소시지는 좀 맛있었다. 이놈의 만두 파티 나올 때 진짜 싫었다. 별로였다. 창조호는 따뜻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했다. 영하로 떨어진 적이 제가 있을 때 기준으로 거의 없어요. 떨어져도 이 정도? 그래서 아주 따뜻한 날씨라서 눈도 거의 안 오고 그랬다. 요거는 여기에는 욕조가 있어가지고 손빨래를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를 중고로 구입해서 사가서 열심히 해서 엔딩을 봤다. 내가 환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최종 숙소로 가서 찍은 건데 이제 자유가 됐으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슈퍼도 가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격리가 해제되고 나서 2.8원이면은 600원, 500원, 600원? 600원도 안 되는 거지 이 캔 하나에. 그래서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몰라가지고 찍어봤다. 330ml 환타가 2.8위안, 포도 환타 페트인데 2.9위안, 500리터인데 이 가격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거는 맥도날드 맥모닝 간판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찍어봤다 이 간판을. 숙소에 가니까 33도더라. 더 늦은 줄 알았다. 12월 중순에 딱 들어가니까 숙소가 너무 더웠다. 겨울인데 왜 숙소 온도가 33도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처음엔 과일을 줬는데 나중에 방을 옮겨서 안 줬나? 과일을 매주 월요일마다 준다 하는데 나중에 안 주더라고요. 요거는 첫 번째 회식 날인데 굳이 회전하지 말자. 아니, 이게 불판이 있잖아요. 한식집을 갔는데 불판이 있어. 불판이 있는데 김밥도 팔아. 떡볶이도 팔고 별걸 다 팔아. 그리고 LA 갈비도 팔아. 고깃집에서 LA 갈비 파는 거 처음 봤어. 그것도
원래는 구워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구워다 준 거고 지금.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구워줄까요? 우리 회사가 단골이라 그런지 몰라도 뭐 구워드릴까요? 이런 걸 물어봐서 이번에 그냥 구워주세요 해서 구워 갖고 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지진 그거고요. 그래서 지진이 났더니 내 방에 샤워부스의 유리가 와장창 창창창 금이 가버렸다. 근데 난 이것도 모르고 출근을 했다. 출근을 했더니 호텔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상태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방을 옮겨야 된다라고 연락이 왔었죠. 이것도 아마 동영상 올렸던 것 같아, 방 옮길 때.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고. 아무튼 이거를 이제 돌아와서 찍은 거죠. 퇴근하고 와가지고 방을 옮겨야 되니까 이제. 마치 원래 있었던 무늬 마냥 금이 이쁘게 가더라. 그리고 이게 무너져 내리지 않았더라. 요 약간 요 귀퉁이만 조금 짠 나갔고. 그리고 얘는 인덕션. 요청하면 주는 1구짜리 인덕션인데 인덕션 전용 냄비는 안 주더라. 요거는 이 원판 회식, 원판 테이블이 있는 곳에 가서 회식을 했을 때 이제 초반에 찍은 거고요. 음식은 잘 기억이 안 난다. 요거는 이 크리스마스 영상 찍을 때 사진을 왜 찍었지? 구도를 보려고 찍었나? 그리고 혼자서 처음 쇼핑몰에 가가지고 QR로 이제 주문을 해야 돼가지고 QR로 주문하면서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서 번역을 하려고 찍은 거죠. 요거를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약간 면도 있고 국물도 있는 것 같고 가격도 밑에 이런 88원에 비하면 60원이니까 12,000원 원인가? 12,000원, 만원에서 12,000원 정도니까 뭐 혼자 시켜 먹기는 너무 비싼 것 같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걸 시켜 먹었죠. 밥이랑. 그래서 이 실물이고 알고 보니까 새우랑 게가 들어가 있더라. 토마토국이고 맛있었다. 밥이랑 같이 먹기 딱 좋았다. 맛이. 이런 거는 절대 시키면 안 될 것 같았다. 요거는 98원이지만 약간 칠리새우 같아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결국 이 가게에선 안 먹었다. 그리고 코코라는 밀크티 카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찻집에 가서 시키려고 했는데 QR로 시켜야 되고 나는 그 결제도 웹상에서 다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게 중국에 없다 보니까 결제를 못해서 그냥 나왔다, 첫날에는. 요거는 어디 이제 2위안, 3위안 한 접시에 진짜 400원, 1000원 미만의 만두집에 가가지고 먹은 싸구려 술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술을 원래 가져가서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엄청 싸구려 술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먹어도 전혀 거리낄 게 없다. 왜냐면 이거는 가짜로 만드는 게 훨씬 돈이 아마 손해일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싸구려 술이다. 45도란 얘기인가? 모르겠네. 그리고 버거집 갔을 때 찍은 거고요. 완전 새빨갛다 못해 검붉은 탕이었습니다. 사천식 버거집이었네 여기가. 그래가지고 요건 엄청 매워가지고 저는 거의 못 먹었다. 사천식 맞네. 사천식엔 또 이런 약간 인절미 튀김이라고 떡 튀김 같은 것도 시켜서 줬다. 이게 지금 다 약간 흑설탕 소스라고 해야 되나? 엄청 단 소스, 살짝 묻어있죠. 요런 게 엄청 단 소스. 엄청 달았다. 떡튀김인데. 그리고 이건 많이 먹고 나서 찍은 건데 약간 푸딩과 약간 시원한 뭐라고 해야 되지? 먹어보면 그 아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거고. 탕수육 같은 것도 있었다. 그리고 어디 마트 가서 찍은 건데 한국 마트 한국 거를 팔더라. 참 붕어빵 35위안 7,000원 정도. 엄청 비쌌다. 그리고 비싼 그 마트에 갔더니 연세목장 우유, 빙그레 우유 이런 게 비싼 우유 목록에 있었다. 이게 연세우유네. 38원. 연세우유 1000ml에 8,000원. 엄청 비싸다. 7,000원이라고 할까? 아무튼 7,000원. 빙그레 딸기맛 우유가 15.8위안.
거의 3,000원에 가깝다. 빙그레 딸기맛 우유 하나에 3,000원. 미치. 아, 요거는 그 숙소에서 저 찹스테이크랑 감바스. 그래, 그거 해줘가지고 먹었던 날입니다. 숙소에 계신 한국 분 중에 한 분이 요리를 잘 하시고 좀 좋아하셔가지고 설날 전날이었나? 아니다, 12월 31일이었나? 그때 먹은 것 같은데. 와, 포도주랑 해가지고 같이 먹었다. 이거 그 천령사 갈 때 그 가격표. 성인은 20위안, 뭐 노인이나 이런 학생이나 이런 건 10위안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관광지에 돈 내는 것도 QR코드로 웹에 들어가서 돈을 낼 수가 있었는데 나는 주민번호를 적어야 해서 못했다. 그리고 그 이 보탑에 올라가는 것까지 하면 아까 이게 그냥 출입은 20위안이고 보탑에 올라가는 것까지 하면 70위안이다. 너무 비싸다. 이름과 어, 둘 중에 하나가 주민번호고 뭐 하나가 핸드폰 번호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 보탑에 올라가는 게 플러스 50위안, 만 원짜리 입장료였다. 안 들어갔다. 요게 아마 관우님이 계셨던 그곳 앞이었던 것 같고. 이제 투어리스트 맵. 이것도 보고 나중에 여기가 천령사고 옆에 홍매공원일 테고 이런 데도 가볼까 했지만 결국에 한 군데도 안 갔다. 이런 데도 가볼까 했지만 한 군데도 안 갔다. 그리고 버거킹에 가서 겁나 걸어가서 거의 2시 반에 버거킹을 먹었는데 이 망할 버거킹이 이게 메뉴 이름인가? 아니 나는 버거킹 햄버거 먹으려고 버거킹 가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 저야 모르고 시켜서 그런 거긴 한데 약간 짜사이 같다. 아무튼 중국 채소 볶음 같은 게 들어있던 버거여서 중국 맛이 났다. 그래서 정말 슬펐다. 그게 바로 이거다. 하지만 난 읽을 수 없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것도 어디 먹방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푼 건데, 얘기를 풀었는데, 그 씹덕 코미골드 같은 행사가 있었던 것 같다. 그거를 진짜 이거를 역추적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진짜 몇십 분을 역추적에 찾아서 이거를 보자마자 여기가 맞다. 딱 봐도 여기에 방명록이다. 해서 찾아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시간이었다. 그리고 거기는 여기였다. 나중에 다시 주말에 또 와봐야겠다. 이게 1월 1일인가 그랬거든요. 일요일? 일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그래가지고 여기를 나중에 다시 와서 이게 주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어쩌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뭐 반기에 한 번 있는 코미골드 행사에 참여를 한 건지 동호회 활동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와서 확인해 보자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 구역이 쇼핑몰이 엄청 많다. 그리고 이날은 24,000보를 걸었다. 그리고 요거는 버스를 처음 이제 QR코드 생성을 했는데 버스도 그냥 QR코드 찍고 타는 게 편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장로드에 있는 한식집의 메뉴판을 찍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고기 불판이 있는데 김밥도 팔고 떡볶이도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식집에 가서 고기 불판이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돼지갈비라던가 삼겹살이라던가 목살 이런 고기를 팔고 뭐 된장찌개 뭐 이런 밥 종류 조금 팔고 뭐 냉면 팔고 뭐이 정도가 끝인데 그 중국에 있는 한식당은 진짜 별의별 걸 다 판다. 그래서 메뉴판을 하나 통째로 다 찍어봤다. 창조 한장로드에 있는 풍령궁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래 근무하신 한국 분들도 자주 가시는 그런 가게다. 메뉴판을 보면은 꽃살, LA 갈비, 나 LA 갈비 파는 게 제일 신기했어. 구워 먹는 용으로.
불판에 LA 갈비를 구워 먹는다? 익숙하지 않았다. 보통 재서 먹는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갈비살 있고, 뭐, 꽃등심 있고, 차돌박 있고, 곱창도 팔더라. 고깃집에서 곱창도 팔고, 한식집이지, 한식집. 아직 여기까지는 이제 고기의 범주다 이거야. 근데 장어구이도 팔고, 닭날개도 팔고, 버섯구이. 그래도 여기까지는 장어구이가 좀 에바긴 하지만, 닭날개랑 장어구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고깃집으로 봐줄 수 있다. 그랬더니 골뱅이 무침도 팔고요. 명태 무침도 팔고요. 소고기 오이 무침 팔고요. 소천 연무침 뭔지 모르겠네. 소 힘줄 무침. 별걸 다 팔기 시작합니다, 이제. 매운 소갈비 전골, 잡채볶음, 두부김치, 떡볶이. 떡볶이도 있네, 여기. 소고기 버섯말이. 아니, 왜 고깃집에서 떡볶이 파냐고 도대체. 이게 제일 신기해. 떡볶이 생각보다 한국 음식으로 많이 먹나 봐, 사람 중,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다버섯, 뭐 명태 껍질, 부추 꼴뚜기 볶음, 매운 감자 볶음, 매운 꼴뚜기 볶음, 별걸 다 팝니다. 불닭발도 팔고요. 조갯살 볶음, 철판두부, 매운 오뎅, 낙지 볶음, 불족발, 삼겹살, 김치볶음, 철판 삼겹살, 오돌뼈 볶음, 통삼겹, 김치찜도 팔고요. 소불고기, 부대찌개, 버섯전골, 동태찌개, 찌개류도 팝니다. 김치전도 팔고요. 감자전도 팔고요. 꽁치구이, 고등어구이, 해물파전까지 팔고요. 굴비구이, 순대볶음, 불락보쌈, 코다리찜. 이게 왜 다 한 가게에서 파냐고. 치킨에 왕족발까지 있어. 아, 입 아파. 추어탕, 감자탕, 닭도리탕, 매운탕, 도다리 매운탕, 삼계탕, 속꼬리탕, 참치 김치찌개, 육개장, 갈비탕,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비빔밥도 팔고요. 김치볶음밥도, 김밥도 팔고요. 김밥이랑 떡볶이 다 파르네, 결국 여기. 순대 팔고, 냉면, 온면. 그리고 술도 팔고요. 진로가 30위안이면 6,000원이다. 한장로드에 있는 이 등, 전기등이라서 좀 이쁘진 않죠. 요런 거에 집중해서 보면은 나쁘지 않았다. 이뻤다. 그리고 회사 식당에서 수요일에 나온 라면을 찍었나 보다. 라면 먹고 싶네. 요건 어디지? 어디서 먹은 거더라? 일식집 갔을 땐가? 바닥이 근데 그런 바닥이 아닌데. 아, 이거 허거집이다. 허거집. 허거집에서 약간 해산물 뭔가 비싼 걸 시켰더니 이러고 새우 꽂아놓고 굴 있고 뭐 조개 있고 이 꼴뚜기 같은 거 있고 그랬다. 2인 허거집이에요. 1인 냄비에다가 끓여서 이런 거 각자 알아서 담가 먹는 그런 집이다. 그리고 중국은 과일이 싸기 때문에 웰컴 과일을 되게 잘 준다. 이런 허거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웰컴 과일을 그냥 한 접시를 준다. 과일은 그냥 막 준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가 12월, 1월인데 멜론이랑 수박이 되게 디폴트처럼 준다 그냥. 제일 싼가 봐. 수박이랑 멜론이 12월인데 수박이 맨날 있어. 호텔 주식에도 맨날 있고 멜론이랑 맨날 있다 그냥. 요거는 요게 케이크 같이 생겼지만 약간 떡 종류였다. 그래서 찍었다. 진짜 원판이 이게 하나도 안 가져간 상태로 있으면 뭔 치즈 케이크인가 했는데 떡 종류 같은 느낌이었다. 요거는 양꼬치집 갔을 때구나. 양꼬치집 갔을 때 이제 야채나 이런 꼬치 주문했던 거고 실제 양꼬치가 나온 거고요. 양갈비였나? 양꼬치였나? 아무튼 약간 해물냉채 같은 거였고 요건.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 가지였고 만두였고 엄청 시켜 먹었다. 친조로스 같은 게 아니라 샹차이랑 약간 만두 이거랑 요거랑 친조로스 있는 이 고기 양념 같은 거랑 싸서 먹는 거였다. 아, 뭐냐? 꼬바로. 그리고 여기가 약간 위그르 쪽 사람이 실제로 양꼬치를 먹을 때는 실제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런 꼬치를 쓰기도 한다. 이 꼬치가 신기해서 찍어봤다.
이런 식으로 약간 선지 같은 거를 찍기도 한다. 그리고 허거집 갔을 때였나? 선지라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소를 먹나? 소인지 돼지인지 아무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오리 선지라고 하더라. 허거집에 가니까. 그리고 요 차도 이제 이런 테이핑을 해놨고 안에도 이런 걸 해놨길래 이뻐서 찍어봤다. 인형도 있더라. 인형이 귀엽더라. 이게 그 차다. 내부랑 외부랑 컨셉이 일치한다. 이거는 과일을 찍어봤다. 언제 찍은 과일이지? 왜 또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냐? 7177, 7177. 사실 내 개인정보가 담겨도 상관없다. 왜냐면 아무도 안 보기 때문이다. 아, 이것도 혼밥하러 갔을 때구나. 혼밥하러 갔을 때 웰컴 과일을 주더라. 웰컴 과일입니다. 웰컴 과일. 그냥 줘요, 과일을.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휴지가 1원? 1원짜리 휴지가 보통 디폴트로 약간 자리세처럼 포함이 되고요. 요게 이제 가게 이름이죠. 뭘, 그러면 난 중국 음식인 줄 알고 시켰는데, 닭날개와 감자튀김이 나온 약간 완전 서양식 느낌을 먹었다. 밥도 없이. 밥이랑 먹었다. 맞다. 밥이랑 이거랑, 이게, 그치. 밑접시고, 요거 하나랑 밥이랑 시켜서 먹었다. 정말 밸런스가 똥망이었다. 하지만 열심히 다 먹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약간 찬물만 좋아하고 중국 사람은 약간 찬물 잘 안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게에 가도 아까 여기 이 가게인데 계산하는 데를 찍은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음료수를 이런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찬장 이런 데 넣어놓는 경우가 많더라. 술이나 음료를 그냥 실온 상태로 그런 게 또 신기해서 찍어봤다. 이런 식으로 많이 팔더라. 아, 사진 보면서 할 얘기 엄청 많네. 아무도 안 보겠는데 벌써 1시간 녹화를 했어, 이거만. 아직 동영상은 시작도 안 했는데. 밥도 먹어야 되는데. 아, 어디 지하도에 있는 카페 옆에 있는 고양이가 이뻐서 찍었다. 아, 여기는 잘못 찾아갔다. 내 친구가 그 와이포지아라는 이제 외할머니 댁이라는 음식점을 가보라고 했는데 여기 완전 그 체인점이 아닌데 심지어 가게도 없었는데 아무튼 여기를 찾아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요 위에가 이제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갔는데 다른 곳이었다. 결국에는 여기를 멀지만 찾아갔다. 10.1km? 10km 떨어진. 그리고 한식당이 정말 많았다. 여긴 안 갔는데 국밥 이런 거랑 또 이거저거 많이 파는 한식당이라고 하고 사람도 많았다. 그 근처에 또 화로가라는 다른 한식당도 있었다. 그리고 또 한식당이 또 있었다. 누구나 좋아하는 맛 떡볶이 세트를 팔더라. 한식 요리집인데. 요거는 또 이 와케마루 모모라는 찻집이라고 카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음료수 파는 집이 생각보다 많이 보여서 찍었고요. 아바이 순대국밥. 여기 가서 감자탕을 2번을 먹고 순대국밥을 한 번도 안 먹었다. 여기는 제가 밥을 먹은 무슨 집이더라? 우육면집. 그래, 우육면이 12원이야. 약간 뭐가 더 들어가면은 가격이 더 추가되고 우육면 12원이면 얼마야? 비싸게 쳐도 2,400원? 우육면 하나 2,400원이다. 엄청 싼 집이라서 먹었다. 하지만 나는 이게 도상면인 것 같아서 도상면을 먹었다. 왠지 요리 만화를 많이 봐서 도상면, 왠지 멋있어 보여. 샥샥샥. 아무튼 도상면을 먹었다. 물인 줄 알고 더 받았는데 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게 물인가 해서 봤더니 간장이었나? 아무튼 이 야채 무침 같은 게 있는 우육면 도상면을 시켜 먹었다. 얘는 내 취향이 아니었다. 그냥 우육면 먹을 걸. 그리고 아까 말한 수박 멜론을 파는데 한 근에 6원이다. 한 근에 1,200원이다. 싼진 모르겠는데 얘는 좀 비싼 멜론 같은데 아무튼 싸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밥 먹고 나와서 가다가 찍은 건데, 요, 약간 노래 틀어놓고 다 같이 이제 에어로빅은 아니고 약간 춤추는, 운동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셨다. 그리고 맥도날드에 가니까 파인애플 파이와 타로 파이를 팔더라. 타로가 뭔지 몰라서 사 먹어서 또 찍었다. 사진이 제대로 안 나왔네. 우리나라 이제 맥도날드 가면은 대기번호 있고 이제 주문을 넣으면은 여기에 뜨고 여기에 나오면 음식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가게 이 맥도날드 지점만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주문을 하면 여기에 이제 주문하면 일단 여기에 다 뜨고 여기에 뜨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리를 시작했다.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요거는 메뉴가 그냥 접수만 하면 여기에 뜨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메뉴에 대해서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면 내가 이제 뭐 요리 햄버거 만드는 사람이 접수했다 하면 여기에 뜨더라고. 보통 여기가 이제 조리 중이고 조리 완료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메뉴 접수 완료, 메뉴 이제 착수했다. 조리에 착수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언제 나올지 주의 깊게 듣고 있어야 된다. 저거만 보고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요거는 영상이나 뭐가 안 남아있을 텐데, 찍었나 안 찍었나. 아무튼, 마라탕 집에 한번 가가지고 마라탕을 담는 걸 한번 찍어봤고요. 이 마라탕을 해 먹었습니다. 들 빨갛고, 맵진 않은데, 그니까 마의 맛이 강했다. 라보다는 마가 강했다. 라는 약했고,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무대가 없고, 낑깡나무가 없던 때죠, 얘는 또. 팜마트에 이 페퍼피그 이런 것도 있었다. 이게 바로 옳게 된 파스타 가격이 아닌가. 파스타 2,800원, 블랙페퍼 베이컨 스파게티가 2,800원, 3,000원이다. 정말 싸다. 그리고 맨 나루토 라멘집이 있어서 신기해서 또 찍었다 밖에를. 완전 나루토 라멘집이다. 그리고 인형 뽑기 가게에 있는데 약간 시체 탑 같은 느낌이 나서 찍었다 우리 핑크팬더. 도리아도 3,000원 4,000원대다. 근데 완전 여기는 진짜 딱 롤링 파스타보다 더 기본에 가까운 그냥 완전 기본 도리아. 냉동식품 뭐 3분 도리아 막 뭐 그런 게 있다면 약간 그런 느낌. 완전 기본에 가까운 음식을 파는 집이었어. 미친 프루트 피자가 있었다. 두리안 피자도 있고. 난 유튜버니까 참지 못하고 반반 피자를 시켰나? 뭘 시켰는데? 아니야, 두리안 프루트는 아니었어. 두리안은 안 시켰어. 프루트 피자를 시켰던 것 같다, 결국에. 도리안 하나 시켜 먹었고요. 밥이 맛있었다. 한 숟갈 이미 먹은 뒤에 찍은 건데, 맛있었다. 프루트 피자인데 생각보다 파인애플 피자처럼 그냥 나왔다. 그냥 피자 맛이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 밑에 요 철대기가 이제 이 피자를 뜨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커팅기였다. 커팅은 셀프였다. 좀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찍은 건데 남자 화장실에 많이 있는 그거죠.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뭐 근데 이게 너무 휘었다. 엄청 휘어서 신기해서 찍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약간 문명이라는 약간 시민의식 이런 느낌으로 문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한 보 앞으로 가면은 좀 문명화에 한 보 더 간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요거도 아마 올라갔을 텐데 그 엄청 큰 쇼핑몰 하버를 찍은 무서웠다 높아서 무슨 두오모냐고 너무 약간 서양식 건축물 느낌이었다. 1층에서 찍은 이 킹콩 바라보는 곳이었다. 요 건물 아마 요거는 건물이 없었나? 모르겠다. 아무튼 이게 쇼핑몰이에요. 요만큼이 여기까지가 쇼핑몰인가?
여기가 이제 관람차 있는 데서 제가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여 밑에 이제 말이랑 있었던 거고 얘가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쇼핑몰이다. 엄청 크다. 글로벌 하버다 이름은. 웬 도시의 하천에서 낚시하는 분이 있어서 찍었다. 정말 신기했다. 낚시를 하다니. 그리고 한 번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서브웨이가 있었다. 그리고 블랙팬서 페인팅에 스티커 붙인 사람도 있었다. 피카츄. 귀여운 피카츄. 그리고 이 주입구를 포켓볼로 해놨다. 귀여웠다. 색깔도 원래 차가 이런가? 색깔이 다르더라. 오토바이도 포켓몬을 피해갈 수 없다. 피카츄. 그리고 내가 사는 그 높은 건물 보이길래 약간 이게 마지막 무슨 이 해와 이 구름의 이 정떨한 이 느낌이 딱 뭔가 마지막 보스가 살 것 같은 그런 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온 게 아니라 많이 사먹은 건망고 우리나라보다 반값이다. 드라이드 망고 228g에 22안이면 4,000원이다. 맛있게 먹었다. 또 다른 피카츄 자동차. 피카츄가 제일 많았다. 사고의 흔적으로 보이는 여기에 박았나봐. 사고의 흔적으로 보이는 오토바이인가? 자동차인가 모르겠네. 딸기가 이때는 여기는 50원이었다. 50원이면 얼마야? 만원? 이때 우리나라 딸기 엄청 비쌌다 그러던데. 18,000원 막 이랬던데. 이날은 또 29,000보를 걸었다. 미친 날이었다. 산책, 이 공원 3종 세트 할 때. 그리고 요거는 내가 하얀 딸기 먹었다고, 특이한 딸기 먹었다고 했는데, 한국에도 원래 있더라! 라고 하길래, 아니다! 내가 먹은 딸기는 속까지 다 하얗다. 빨간 부분이 전혀 없다. 빨간 건 씨밖에 없다. 라고 이제 다른 품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요것도 다른 가게의 한식당인 것 같죠? 한식당, 아마 아바이 순댓집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식당, 아무튼 이 상온 보관하는 음료들, 카운터 뒤에 있어요. 계산하는 카운터 뒤에 이러고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또 찍었다. 친구한테 썸네일을 물어봤다. 난 이거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있는 게 뭔지 궁금해서 눌러보고 싶다. 그래서 저거를 찍었다. 요거는 내가 뭐가 먹고 싶다 그랬지? 동파육 먹고 싶다고 그래서 간 집이었는데 동파육도 팔았나? 아, 동파육도 팔았어. 아무튼 크림 새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칠리 새우인데 크림 소스가 있는 그 새우튀김? 그런 느낌이 팔더라. 우리나라면 크림으로 변경하면은 같은 칠리 새우여도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엄청 맛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주잔보다 작은 주에 이제 그 소주잔보다 작은 잔에 이걸 따라 먹는다. 얘는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얘도 먹을만 했던 것 같아. 맛있었던 것 같아. 이거는 병원 제4시민병원. 여기는 약간 우리나라 약간 사설병원이잖아요. 대학병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약간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상주시에 있는 제4시민병원. 병원이 큰 병원이 엄청 많아. 사설병원도 아닌 것 같은데 큰 병원이 엄청 많고 이게 그 상주시에 있는 네 번째 큰 병원이라는 얘기죠. 엄청 큰 병원이 많이 있어서 약간 나라 주도하에 그런 식으로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개인 조그만 병원은 잘 없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약간 마트랑 고기랑 약간 조그만 마트랑 이제 고기를 팔아서 2층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서울마트라는 고깃집이다. 요거는 출장 갈 때 안에이에 출장 가는 그 도로에서 찍은 건데 송전탑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신기해서 찍었다. 완전 시골이더라.
그 고속도로 휴게소죠. 정말 놀라운 고속도로 휴게소. 여기가 그 폭포가 있는, 폭포와 정자가 있는 휴게소였다. 여기는 이제 거의 다 안에에 다가서 밥을 먹는데 난 여기서 먹는 줄 알고 요거를 찍어버렸다. 하지만 여기서 먹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뭔가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 같은 게 있어 보였다. 요게 이제 버스에도 있는 거지만 카드를 찍거나 QR코드 찍는 카메라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 같았다. 아니, 쓰레기를 버리면 돈을 주는 거였나? 모르겠다. 여기가 우리가 간 집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입구 옆에 있는 접시 파는 집이었다. 중국에는 이런 접시를 팔더라. 도마도 팔더라. 그리고 요거는 혐오 자료인데 돼지 코거든요. 보면 돼지 머리다. 돼지 머리가 납작하게 지금 돼 있다. 정말 놀랍다. 그리고 그 음식점에서 약간 장인애들이 위생상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개인 접시와 컵을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걸 주더라. 그래서 테이블 세팅을 했다. 그래서 이 볶음면 요리, 뭐 청경채 뭐 이런 거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었다. 생선 요리도 하나 먹었다. 무슨 일 했나? 뭐 무슨 순 요리였는데. 요거는 취두부다. 나는 요만큼 먹었다. 맛도 안 났지만 아무튼 먹기 싫었다. 제대로 맛을 못 봤는데 아무튼 내 취향 아니다. 얘는 맛있는 고기인데 약간 매웠어. 맛있었다. 요거는 놀랍게도 매실차다. 매실 주스라고 해야 되나? 매실 주스다. 놀랍게도 이런 큰 잔에 큰 병에 줬지만 매실 음료였다. 따뜻했다. 따라 먹었다.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 그때 묵었던 출장 가서 묵은 호텔이다. 내부는 로비는 의리의리하게 막 대리석 이런 걸로 해놨다. 여기서 결혼식도 하나보다. 중국 결혼식 의상인 거 샘플인 것 같은데 신기해서 찍어봤다. 그리고 호텔에는 어, 옐로우 뱃 포이즌을 금지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거 아직도 모르겠어. No yellow bat poison. 이 쉼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독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호텔에 당연히 독을 반입하면 안 되지 않나? 왜 있는지 모르겠어. 황은 뭐지? 보석인가? 금지? 모르겠다. 그리고 밖에 이렇게 이제 내가 있는지 아니면 뭐 방해하지 마시오 이런 게 있는지 뭐 치워주세요 이런 표시가 있는지 밖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접시가 이뻐서 찍어놨다. 아, 그리고 술을 아까 이제 소주잔보다 작은 잔에 먹는데 여기는 이제 둥근 표시도 있는 건 처음 봤는데 그 이제 술 병에서 개인 주전자에 옮겨 담고 요거를 또 이제 각자 알아서 따라서 마시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따라주는 문화가 잘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따라 마시는 거야. 따라주기도 하는데 아무튼 술 병에서 조그만 주전자에 옮기고 조그만 주전자를 또 조금씩 자기 잔에 따라가지고 먹는다. 얘는 물이다. 찬물이다. 찻잎이 둥둥 떠다닌다. 기름값 찍어봤다. 올 때 들은 휴게소인데 한산하다. 여기 입장줄인데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까치였나? 까치가 있어서 찍었다. 새가 귀여워서 찍었다. 마양지 조스민 맞음? 자스민 아님? 조스민이 맞음? 그래서 찍었다. 내가 뭐 이 철자가 맞을 수도 있지. 고깃집 갔을 때 찍은 거였나? 아, 동태탕을 찍었나 보다. 동태탕 120원에 밥 10원에 숯불 8원. 숯불은 포함 가격이라 계산이 안 돼 있나 보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메뉴판이고
쭉 스크롤해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마다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있어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주문만 되는 데가 있고 결제까지 해야 되는 데가 있고 테이블마다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 테이블 여기서 찍으면 이제 내 테이블에 주문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저렇게 핸드폰으로 시키면. 요거는 동물원에 갈까 말까 하면서 어떤 동물원인지 찾아본다고 찍었다. 라쿤도 있지만 이날은 비가 안 와서 결국엔 동물원에 안 갔다. 드디어 온 외할머니 댁 그 음식점이다. 대기줄도 있었다. 대기 번호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우리 3배 3컵 닭고기하고 달달한 아까 그 돼지고기하고 밥 그리고 망고 주스 이렇게 먹었다. 요거를 시켜 먹으러 했는데 안 시켜 먹었다. 딴 데서 먹어봤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더 맛있다고 하는데 딴 데서 먹었을 때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서 망고 주스. 이제 와서 보니까 뭔가 색깔이 좀 다른데 이거 먹고 배가 아팠나 모르겠네. 아무튼 맛있게 먹었다. 양이 많아서 남겼다. 그리고 내가 사온 퍼즐이다. 퍼즐 가격 비교한다고 인터넷이랑 찾아본다고 결국엔 이 퍼즐을 샀습니다. 청룡 퍼즐 1000피스. 언제 맞출진 모르겠다. 그리고 아까 말한 1층에 많은 뽑기가 많더라. 이거는 코난이더라. 또 맥도날드 바뀌어서 입간판이 바뀌어서 찍었다. 신상품이 나왔다고 한 것 같죠. 약간 크랩인지 랍스타인지 이런 그런 새우살 아무튼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 먹어는 봤어요. 잘 기억 안 나는데 엄청 맛있진 않았던 것 같아. 우리 호텔은 건물에 1층, 2층, 이 3층부터 20층까지는 우리 아무튼 엘리베이터가 다 따로따로다. 이것도 새해가 돼서 새 메뉴를 찍어봤다. 레드빈 밀크, 그러니까 팥과 우유 커스타드 맥플러리가 있더라. 먹어보고 싶었지만 내가 아파가지고 못 먹었다. 아까 그 신상버거는 이거다. 쉬림프 앤 크레이피쉬 버거였다. 딸기같이 생겼는데 팥맛이다. 하지만 밀크 커스타드라서 궁금했다. 하지만 안 먹어봤다. 레드빈 파이도 있는데 안 먹어봤다. 어디서 뭘 시킨 거지 이건? 아, 금덕기구나. KFC. 버거를 시킬까 치킨을 시킬까 하다가 치킨을 시켰다. 이게 이제 그 어둠의 다크니스 석식 조달 가가지고 주문을 한 거죠. 이제 나도 이런 주문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리고 출국할 때, 중국에서 출국할 때 또 이제 주황 코드를 작성해서 썼어야 됐고요. 요거는 공항에서 심심해서 이때는 그러니까 인천에서 나갈 때는 엄청 시간이 촉박했는데 여기는 일찍 갔더니 엄청 일찍 가서 했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블리츠크랭크 포로 구출 대작전 게임을 우주 노틸러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11보스 연타 보너스로 끝판을 깨서 스크린샷을 찍었다. 요렇게 끝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다 봤다. 사진을 이제는 동영상을 볼 시간이다. 1시간 25분 촬영했지만 아직도 멀었다. 맥도날드의 키오스크가 우리나라하고 구조가 똑같아가지고 찍어봤습니다. 잉글리시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하는지 찍어봤고요. 이렇게 이제 대기표도 따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겼다. 나는 처음에는 앵거스 비프 버거를 먹었다. 신기해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던가 싶어가지고 뭔가 프리미엄 버거가 있긴 있거든요. 맥도날드에.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 번도 비싸서 안 먹어봤는데 여기서는 시켜서 먹어봤다. 뭐 치즈버거 있고 빅맥 있고 뭐 BLT 버거 있고 뭐 어떤 버거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봤다. 베토디인가 이거? 블랙 앵거스 관련된 세트 메뉴를 시켜 먹었다. 아 배고프다. 안 먹어야 돼. 천천히 먹어야 돼. 1시 20분인데. 아 이거 언제 다 하냐. 하지만 중국 컨을 마무리해야 될 듯. 아무튼 열심히 주문을 했다. 이런 거 똑같죠 화면이? 한국 맥도날드하고 시스템은 똑같구만. 그치.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면은 페이먼트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이제 뱅크카드, 애플페이 있고 뭐 위챗페이, 알리페이 뭐 이런 거 써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물 카드를 쓰기 위해서 현물 카드를 여기 밑에 꽂아가지고 계산을 했죠. 땡큐. 그래서 이 블랙 앵거스 버거를 먹었다. 그리고 요 컵이 좀 다르더라. 내가 먹은 게 띡 앵거스 맥스 버거, 미디엄 코크, 프라이, 감자 프라이 먹고 되게 이 박스가 이쁘게 주더라. 고기의 내부를 사사치 보여주고 싶었다. 버거의 내부를. 그리고 이런 뽑기 머신이 쇼핑몰에 많더라. 그리고 이것도 QR코드로 하는 것 같았다. 엄청 많죠? 이런 게 군데군데 꽤 있습니다. 한 군데에만 이런 게 딱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역시 포켓몬이 많더라. 어디 마트지, 여건? 아무튼 바나나킥 2,600원, 왕소라형 과자 4,400원, 포스틱 2,600원, 꿀까베기 2,600원, 양파링도 있고. 서울마트였을 것 같다. 이건 아까 그 마라탕 집에서 동영상을 잘못 찍은 것 같고요. 이건 도리아의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씨 배고프다. 저 도리아라도 먹고 싶다. 너무 배고팡. 식당이라 말을 안 했죠 제가. 부끄러워서. 메뉴판도 한번 찍어보고. 아, 또 동영상 보니까 생각나네. 메뉴판에 또 장점이 있었지. 그래서 이게 푸르트 피자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식당이라 말을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뉴판을 이 테이블 밑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되게 편했다. 그리고 얘가 푸르트 피자인데 얘가 또 그래 이 떠먹는 이건 줄 생각했는데 아니다, 자르는 거였다. 그래서 내가 셀프로 이걸 잘라 먹어야 된다. 지금 한 손은 촬영하고 있어서 되게 안 잘린다. 그래서 힘을 카메라를 잠깐 내려놨나? 아무튼 힘을 줘서 잘라서 카메라를 내려놔서 여기 안 잘려가지고 그래서 힘들게 잘라 먹었다. 음성을 해놨구나. 말을 안 한 게 아니야. 이 집에서 피자를 이거저거를 많이 팔더라고요. 이런 왜 음소거가 돼 있었지? 있고. 이 후르트 피자라는 게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아무튼 사진이랑 완전 많이 다르더라. 사기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키위도 안 들어갔고. 그리고 이 쇼핑몰 이 하버 아이러브 뉴욕 있는 것도 신기하고 팝아트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무대가 있어서 무대에서 행사하는 것도 신기하고 신기해서 찍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에 있는 물을 저런 물차가 물을 주고 있더라. 그리고 잘라놓은 파인애플 약간 떨이 행사로 2,000원에 팔더라 이러고. 잘라놓은 거 같죠? 이 멀쩡한 것도 있는 거 보면
조금 이제 기간이 지난 거를 이렇게 잘라서 파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딸기 스노우 딸기 먹었던 이제 딸기의 개별 포장이 약간 최고 레벨의 포장이라면 얘는 이제 중간 레벨의 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딸기가 서로 맞닿아 있고 겹쳐져 있긴 하지만 이 종이를 하나 문댐으로써 약간 개별 포장 같은 느낌을 줬다. 이제 요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그냥 딸기를 첩첩 쌓아 놓는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스노우 딸기처럼 무조건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고급 포장이었다. 라는 거를 혹시 이제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잘못 이제 지식을 전달해 드릴까봐 이렇게 또 조금 더 찍게 됐습니다. 딸기 맛있어 보인다. 아, 요거는 다른 한 번 올렸죠. 제가 도로를 그냥 찍은 영상이. 근데 요거는 여기는 신도시를 짓고 있는지 나중에 이제 이 막이 나오면서 계속 공사 현장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시골이고 이제 막 하는데 이 일자 컷이 다 돼 있어 조경이. 근데 그게 또 너무 신기했다. 중간에 이런 막 큰 건물이 뜬금없이 있다. 약간 신도시 짓는 곳 같았어요. 건물 건설 현장 이런 게 아파트 짓고 이런 느낌이 있었다. 신도시 같은 곳이었다. 공사를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여기가 제일 큰 공사는 본대 중에 제일 큰 공사하는 곳이었고. 호텔을 왜 찍었어 영상? 잘못 찍은 것 같다. 사진 찍으려다. 이 공장 연기 때문에 찍었나? 아니다. 제가 이제 또 무협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장강이 가까워가지고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 장강을 결국엔 못 갔어요. 장강이 뭐냐면 이제 양쯔강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출장을 갔다가 올 때 장강을 건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중에 갈 계획, 이때 기준으로 이제 장강을 방문할 계획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강을 이제 난징에서 보는 장강은 어떨까 하면서 장강을 이제 찍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찍는 거죠. 차 안에서. 쪽에 이제 옆에 있는 다리고 이제 장강을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건널 겁니다. 이제 장강이 딱 보이려는 찰나에 트럭이 가려버렸다. 여기가 장강이고 엄청 넓습니다. 저게 다 배예요 지금. 저런 배가 떠있는 이렇게 넓은 강이다. 양측 장강은 진짜 크다. 실제로 아직도 배도 다니고 우리나라 한강도 옛날에 배가 다녔겠지만 댐 놓고 이러면 이제 배가 안 다니죠. 이런 배들이 다니는 엄청 큰 강이었다. 건너는데도 다리를 건너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 저긴 기차 다리인가 보네. 기차가 지나가네. 그나마 유일하게 이제 장강을 찍어놓은 거죠. 그래서 난징 쪽에 있는 장강 쪽입니다. 여기는 난징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창조에서 안휘를 차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 배고파. 아무튼 그랬다. 장강이 꽤 컸다. 이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로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외할머니 집 메뉴판이죠. QR코드로 보는 이제 인터넷 메뉴판하고 QR코드로도 볼 수도 있고 실제 이런 식으로 메뉴판을 따로 줘가지고 여기에 체크해가지고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보이는 QR코드로는 영어 설명을 같이 영어 설명이랑 사진이랑 있으니까 좀 시키기가 좀 수월했다. 그 QR코드 홈페이지에는 중국어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어를 여기서 같이 찾아봤죠. 아무튼 비싸봤자 14,000원, 15,000원 정도고 70원이. 쿵파오 시킬까? 쿵파오 먹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 맛있어 보여가지고. 뒷면에는 이제 전체 메뉴가 나온 게 있고요. 앞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타이저 안 시켰고 추천 메뉴가 적혀 있는 거고. 치킨에서 요 칸베 치킨
소스 세 종류를 한 컵씩 넣은 거라서 3컵 소스. 파오를 먹을까 300일을 먹을까 하다가 300일을 먹었죠. 요리 고기 음식인 것 같고요. 생선 요리도 따로 안 시켰고요. 생선 요리, 뭐 이거는 조개 치킨, 음식인 것 같고요. 콩 요리, 콩인데 안 시켰고요. 돼지에서 돼지 있고 뭐 새우 있고 스위트 앤 소어 필레도 야채 요리 있고 딤섬 있고 그랬다. 2원짜리로 시킬까 말까 하다 안 시켰던 것 같은데. 소요리는 좀 비싸서 안 시켰고 하니까. 새우 요리 있고 요거는 딤섬 그리고 디저트가 있는데 뭐 잘 모르겠고요. 드링크는 제가 망고 주스 한 컵을 시켰습니다. 한 컵에 15원. 생과일 주스가 나올지 약간 기대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메뉴판 보면은 지금 안 되는 메뉴들이 또 있어요. 안 되는 메뉴들이 있었어. 요게 또 이제 다른 뽑기 기계. 걸 보면 항상 곳곳에 이런 기아차 머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보여요. 그리고 결제는 미채페이나 알리페이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가격, 이게 가격일까요? 35원. 7,000원이다 35원이면. 그런 게 정말 많다. 그냥 1층에도 가게가 있다. 그리고 25원이네. 네가 아까 사진 찍은 코난이고. 거의 다 봤네. 그리고 놀랍게도 쇼핑몰 안에 등반도 있네요. 실내. 어린이 암벽 등반이 있다 실내에. 그리고 이런 요 기차가 아까 말한 이제 쇼핑몰 안에 이제 애들 타는 저런 게 많다 그랬죠? 이게 그런 거 중에 하나입니다. 쇼핑몰인데 여기 이런 파는 게 참 많아요.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참 많다. 장사하시는 분도 많고 나이키 옆에 이런 게 있다. 여기는 KFC도 키오스크가 있네요. KFC 키오스크도 찍어봤다. 근데 내가 카메라를 신경을 많이 못 써가지고 지금 화면 왼쪽에 안 나오고 있죠. 뭐를 먹을까? 그것이 문제구나. 왜냐면 뭘 먹을지 실제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촬영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때 안 갖고 갔을 거야 아마. 그리고 손잡이도 셀카봉도 안 가져갔다. 버거가 없나? 버거가 없나 봐. 아닌데 맨 위에는 있는데. 버거 단품을 찾고 싶은데 지금 단품을 못 찾고 있어. 버거 일반이 왜 안 보임? 버거 단품이 있긴 있더라. 라이스래 라이스. 버거는 라이스였다. 주식으로 할 밥이었다. 만한 너무 번역을 너무 대충 해놓은 거 아니야? 버거가 밥이다. 징거버거를 저번에 먹은 쌀이다. 아 이거 업로드했지. 그리고 베이징 2022. 아이고 씨 실수가 잦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국화는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집돌이에 불과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중국 출장을 가서 유튜브 거리를 또 찾는다고 하다 보니까 중국화를 이렇게 좀 생각보다 많이 올리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로 중국화는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이 1시간 40분 정도짜리 영상을 끝으로 끝이 났고, 편집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귀찮다. 하지만 개인정보 이런 부분 조금만 자르면 되겠다. 아무튼 중국헌은 여기까지고, 저는 배고파서 점심을 먹어야겠고, 중국헌 빠이빠이.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게임 유튜버 허니헌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허니헌이었고요. 중국헌 빠이빠이. 감사합니다.